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슬슬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부지런했다라면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1월 말부터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입력을 했죠. 덕분에 최근엔 영상을 찍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여하튼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직원들에게 참으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받는 대로, 또 추징이 나오면 나온 대로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나랑 연봉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환급액이 다르냐부터 작년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직원들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이번에 실손 처리한 의료비 이중공제에 대해서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걸리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지 하면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환급 받는 분들이 수고했다라고 하며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참, 제가 연말정산 꿀팁에 대한 영상을 올린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은근슬쩍 했습니다. 작년보다 환급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체 구두쇠처럼 살아서 동년배들에 비하면 한참 적네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고 관심사이셨을 텐데요. 제 결론은 안 돌려받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본인 소득 대비 지출이 커야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환급액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실 필요도, 또 뱉어내야 한다며 불평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100만원 더 환급받기 위해서 200~300만원을 더 지출했다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죠.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더 썼다는 거니까요. 이렇게라도 정신승리라도 해야겠네요. 환급액이 너무 적으면 올해부터 주택청약도 넣고 은행 가서 연금저축도 좀 하고 보험도 1년에 100만원 한도에 맞게 가입 좀 하면 매일 라면을 먹어야 할 정도로 진짜 빡빡하겠지만 그래도 연말엔 좀 기분 좀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자금 만드시는 분들 많더군요. 평소에 부양가족 0명으로 세금을 온전히 다 내고 연말정산에 많게는 몇백만원씩 환급받아 급여통장이 아닌 비자금 통장으로 받는 방법 말입니다. 솔로들이야 어차피 보는 본인이 도진개찐이지만 결혼한 유부남들은 이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와이프 모르게 비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까지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만 비자금을 만들어야지 너무 욕심 부리다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와이프에게 걸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 생각과 달리 여자들은 남자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 적당히만 하십시오. 결혼 8년차 경험으론 여자들이 적당한 선에서 속아주는 척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올해 월세공제 받는 직원들이 참 많이 늘었더군요.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쉬워진 것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월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나이도 어린 직원들이 혼자 살면서 월세까지 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데 월세까지 부담을 하면서 빡빡하게 살았을 게 눈에 선하더군요. 반면 신혼부부가 굳이 강남에 월세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신혼 초과 맞벌이 하면서 가장 많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면서 굳이 강남에 월세를 살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곧 애 생기고 외벌이 하면 진짜로 계속 월세살이 해야 할 거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되나 오지랖이니 그냥 생각만 해봤죠. 그리고 솔로의 집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금 열심히 갚는 직원을 보니 참 괜찮다 싶더군요. 주변에 소개를 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 직원에 대해 물어보면 무조건 강추했을 겁니다. 가장 별로인 친구들이 보험도 없고 청약도 없고 본인 연봉의 70% 넘게 카드를 사용한 직원들입니다. 경제관념이라는 게 정말 있나 싶더군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심한 말로 나이 먹어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건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한편으로 소득공제 자료를 입력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한 소득 자료를 강제로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아찔해졌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소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과연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을 안 할까 의심도 많이 갑니다. 불과 150명 자료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국민의 보험 가입 현황, 의료비 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현황 등 국가가 자료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카드사에서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맞춘 마케팅을 하는 시대인데, 개인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는 어떨까요? 오늘 이런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 더 이상은 말을 줄이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은 끝났습니다. 환급액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만큼 내가 아낀 거다 생각하시고, 또 너무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본인 지출이 과하지 않았나 반성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내년 연말정산 잘 고민하시고 사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